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증의 핵 제6 인식론과 반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광증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과 미친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틈새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프로이트는 그가 정상, 신경증, 정신증 사이의 차이는 단지 양적인 것이며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이런 생각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는 공통된 구조, 공통된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목소리는 듣지 못해도 서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정신증 환자들은 허술한 구멍들, 즉 주관성의 허술한 구멍에 의해 유익을 얻거나 고통을 받습니다. 그는 해석의 가능성이 열어놓는 틈새들을 막아보려고 시도하거나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구멍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괴에서 안정으로 가는 움직임은 정신증 안에서 작용하는 일련의 반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타자와 정신적 자기, 신체적 자기는 반전 작업을 위한 끝없는 재료들을 제공합니다. 구별하고 연합하는 정신의 일반적인 능력은 경험적인 관점들을 반전시키는 기본적인 능력과 제휴합니다. 정신증에서 반전은 존재의 모든 것을 급회전시킬 수 있고 삶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인격의 원초적 요소들은 만화경처럼 소용돌이치거나 뚜렷한 맥락 없이 생기 없고 두려운 형상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과 공간은 무너지거나 처음부터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나와 너는 암호들, 위협적인 가시들, 악한 가면들과 현존들, 불에 탄 벽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됩니다. 정신증 환자는 끼어들 수 있는 어떤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질문들과 주장들로 스스로를 에워쌉니다. 정신증적인 자기에게 있어서 생명의 나무와 수호의 검은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투쟁하고 서로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정신증 환자는 내면 공간이 허구이고 그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지각에 의해서 삼켜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괴한 창조물로 채우는 것을 통해서 그 내면 공간을 문자적인 곳으로 또는 굳어진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적 공간의 유비적 성질은 상실되거나 악의적으로 착취됩니다. 정신증 환자는 가정을 세우는 것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와 진술되지 않은 견해의 환각적 결과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 사이를 오갑니다. 세상이 안과 바깥, 그리고 사이에 대한 효과적인 느낌을 지닌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신증 환자는 자신의 다리가 수가 몇 개인지 세느라고 걷지 못하는 지네처럼 됩니다. 그의 비전 안에서 그는 인격의 기본 재료에 의해 열광하고 원재료들에 집착하면서도 그것들이 함께 모여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무의식적 과정들과 의식적 과정들을 분리하고 그것들 사이의 소통을 허용하는 투과성 있는 접촉 장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사건들을 담아주고 처리하도록 허용해 줍니다. 정신증 환자는 대체로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 주는 접촉 장벽 기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비혼의 비전 안에서 잘 작동하는 무의식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접촉 장벽은 의식의 작업과 무의식의 작업을 분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의식의 폭정으로부터 무의식의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그 둘 서로의 폭정으로부터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증의 어떤 순간들에서 또는 특정 유형의 광증들에서 초월적인 자아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런 순간들에서 정신적 우주는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입니다. 개인은 최초의 나, 순수한 나가 더 작을 나들을 발생시키는 것을 봅니다. 개인은 감각들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상적인 통일체들을 건설합니다. 개인은 처음부터 이상적 가능성들의 보고인 나됨을 갖고서 나됨을 시작합니다. 개인은 경험적 및 심리적인 태도들을 건너뛰어 기원으로서의 초월적 나에 의해 매료됩니다. 그런 상태 안에서 초월적인 자아는 전부이고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신증에서 경험의 물질적 차원과 비물질적 차원의 모든 가능한 혼합과 해리가 발견됩니다. 물질주의적인 환경에서 양육된 정신증적인 개인은 보상적 이미지들을 가져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의 환경과 자아의 태도들을 보상하기 위해 그것들을 반영하거나 희화화하기 쉬울 것입니다. 종종 반영활동과 보상활동은 매우 특정한 방식들 안에서 함께 섞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반전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반전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는 태도들의 연결망입니다. 반전들은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해방시키고 가둡니다. 이는 끊임없는 고속의 반전에 사로잡힐 때 존재에 대해 회전을 느낄 수 있고 반전이 너무 느릴 때 정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자기와 세계의 상실이 발생합니다. 다른 한편 대립되는 것으로 반전하는 경험에 머무르는 주체의 능력은 마침내 제약의 느낌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반전 능력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방 안에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이 불러일으키는 정서적인 우주와 맞서 싸웁니다. 그런 경우 정동적인 의미는 출현하는 즉시 없어져 버리고 또 확산되거나 무뎌지고 또는 기괴한 모조품으로 변합니다. 잠재적 삶은 그것이 일별되는 그 순간에 소멸합니다. 반전이 가능한 관점은 경험을 구성하는 능력 자체가 후진기어 속으로 던져지고 잘려나가는 거꾸로 돌리는 관점이 됩니다. 진정한 반전 가능성, 즉 이중성의 작용은 상실되고 손상됩니다. 비혼의 경험을 구성하는 가능성 자체가 염려되는 수준에서 작업할 때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목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하지 않을 수 있고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하고 있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또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고통 속에 있거나 있지 않은 사람이 성장하고 있거나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혼이 사용한 신화들 안에 있는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는 고통입니다. 다른 어떤 신화들이 있든지 에베동산, 바벨탑, 오이디푸스 신화들은 복잡한 관계 뭉치들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 신화들의 렌즈를 통해서 고통을 감지하고 이용하는 우리의 능력이 자랍니다. 수고했습니다.